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의원이 지난 20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퍼듀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정견 발표를 통해 공화당 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20일 애틀랜타 한인회관 입구에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데이빗 퍼듀 의원의 유세 차량이 한인회관으로 들어옵니다. 유세 차량에서 내린 퍼듀 의원은 한인 유세에 앞서 박성근 회장이 마련한 후원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회관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비롯해 여러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후원 행사 후 박성근 회장은 지지 유세에서 퍼듀 의원과의 관계를 소개한 후 연방 상원의 균형과 견제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퍼듀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우리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정말 알아주는 부자예요. 그런데도 평범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그래요. 머리가 좋으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분이 데이빗 퍼듀는 한국 사람들과 친구예요. 무대에 오른 데이빗 퍼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What's at stake is this. You have to listen to what Chuck Schumer is saying, and you just heard part of it. He says, take Georgia, change America. Then you heard AOC talk about, yeah, we want those 2 seats in Georgia because we don't want to compromise. We don't want to negotiate. They want the Green New Deal as it is, guys. That's impossible. And so I just really believe that Georgians are beginning to wake up to just how liberal the left side of the Democratic Party is. 데이빗 퍼듀 의원은 또한 이번 결선 투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데이빗 퍼듀 의원 유세 현장에는 지난 11월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미셸 박스틸 당선자와 영킴 당선자도 참석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의회가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600달러 경기부양지원금과 300달러 연방 실업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는 어제인 21일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359대 53으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도 91대 7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600달러 경기부양지원금, 300달러 연방실업수당,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등의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지원 및 퇴거유예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어스법과 비교해 경기부양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인 개인부터 지급 금액이 줄어 연소득이 8만 7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17세 이하 부양가족 1명당 600달러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지난 케어스법 당시에는 부부 중 1명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부부 합산으로 세금을 보고했을 때 소셜 번호가 있는 다른 1명도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러한 가족도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어 해당 가족은 케어스법의 경기부양 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빠르게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귀네 카운티 제일지구 커미셔너에 당선된 커클랜드 카든 신임 커미셔너가 어제인 21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귀네 제일지구는 놀크로스시와 둘루스시 그리고 스와니 등 한인타운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곳입니다. 커클랜드 카든 신임 커미셔너는 1860년도에 제작된 성경에 왼손을 올리고 커미셔너로서 선서를 했습니다. 커클랜드 신임 커미셔너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KTN과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확보와 주택보금 확대, 카운티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카운티 커미셔너의 임기는 4년입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코로나19 변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당 변종이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변종은 영국 동남부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런던 최근 감염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 미국에서 해당 변종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1,700만 건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중 5만 1,000건만 분석을 거친 만큼 확인만 안 되었을 뿐 상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종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DC 측은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염력이 더욱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영국 변종이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는 변종에 대한 우려로 영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주 또한 영국발 항공기 탑승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요구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발 여행자의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라고 말하며 당장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DC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코로나19 백신과 유전자 방식 코로나19 검사는 여전히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859만 8,744명, 누적 사망자는 32만 8,82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0만 1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3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1만 8,902명, 누적 사망자는 9,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4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8만 1,615명, 신규 3,06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6,666명, 누적 사망자는 718명입니다.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8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6,537명, 누적 사망자는 54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7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3,330명, 누적 사망자는 5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79명,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앨릭스 에이자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NIHA에서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매우 자신한다며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후 모든 이들에게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 그리고 국립보건원 소속 의료진 6명도 함께 접종을 받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이 연방상원 결선 중에 조기투표소로 운영됩니다. 조기투표 첫 주에는 스테이트 팜 아레나가 조기투표소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애틀랜타 호크스의 시즌이 시작되며 운영이 중단되었던 바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조기투표소는 12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시기에 따라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방문 전 풀턴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조기투표소 운영 시간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까지 자율주행 승용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애플 차량 사업의 핵심에는 자체 설계한 배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애플이 차량 조립을 위해 제조사와 협력할 것으로 예측되며 애플이 자율주행 시스템만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사생도 73명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대변인 크리스토퍼 오파드 중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5월 원격으로 치러진 미적분 수학시험에서 73명의 생도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생도는 한 명은 2학년, 나머지 모두 1학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생도들의 대규모 부정행위는 1976년 153명의 생도가 전기공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퇴학당한 이후 미 육사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오늘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한인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만약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숨기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